자, 안녕하십니까. 이 트렌드 달의 뒷면 강흥보 대표입니다. 어떤 좋은 패널분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제가 인증한 1호 제자 우리 이한 트레이더님과 방송을 함께 하는 게 맞다 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이 트렌드 달의 뒷면, 네. 달의 뒷면 한 편 나갔죠? 지금 네. 2편 나갔어요. 2편 나갔어요. 네. 너무 인기가 지금 대표님 때문에. 아닙니다. 거의 뭐 네. 댓글이 저보다 더 많으시고 아닙니다. 뒤에 혹시 보셨나요?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에 흥보 있다. 근데 이 안에 저를 흥보, 왜 네. 앞에다가 쓰셔서 아니 청출어남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청출. 네, 너무 마음에 네. 듭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부터 좀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차트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시장이 최근에 살짝 쉬고 있어요. 241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대까지 네, 잠깐 말 그대로 쉬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냥 갈까요? 아니면 밑으로 좀 쉬었다 갈 거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그냥 가면 조금 종목을 아직 못 담으신 분들이 네.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쉬었다 가면 충분히 눌림 주고 음. 모든 수급들이 좀 더 원활하게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비중을 많이 못 채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바램을 얘기하신 것 같고 네.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차트 화면 같이 볼까요? 자, 일단 오른쪽 차트는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고요. 네. 오른쪽 차트는 코스피 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네. 일봉과 주봉을 보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네.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배울 때는 스토캐스틱 딱 3개 놓고 이동평균선 놓고 했는데 벌써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기만의 이제 차트 세팅이 나온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한 트레이더님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면 저런 거 다 가르쳐 주시나요? 네. 이제 많이 따라오신 분들한테 나중에 가르쳐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르쳐 주나요? 네, 지금은 워낙, 바로 네. 안 가르쳐 드리고 다만 차트를 보는 방법은 가르쳐 드려서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너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세팅도 나름의 네. 그쵸. 예. 1년 회원 정도 되신 분들은 좀 따로 아무튼 그 부분 한번 저랑 얘기를.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 네. 아는 거 다 제가 다 퍼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 계속 이어서 해보죠. 네, 사실 뭐 시장이 지금 보는 뷰는 네. 이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네. 지난번 고점 자리가 2000 얼마였었냐면 2501포인트. 501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2501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 못하고 다시 2180을 이탈할 것이냐. 네. 큰 그림에서는 이 뷰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눌림목을 잡는다고 했을 때 현재 위치는 이 저점이 이탈되지 않을 때까지 어느 위치에서 잡을 것인가와 네. 그 다음에 이 고점이 돌파됐을 때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네, 많이 네,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2500이 네. 지금 1월 19일인데 언제쯤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돌파할 거는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돌파할 거라고 다 얘기를 벌써 다 해야죠. 돌파할 거라고. 네. 바로 그냥 작도 네. 바로 해버릴까요? 아예 안 되죠. 네, 천천히 띄엄띄엄 해야죠. 그러면 2,500을 넘어가면은 네네. 언제쯤 넘어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언제쯤 넘어가느냐. 자, 그럼 또 다시 네. 2,180은 깹니까 안 깹니까? 2180은 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충분히. 다만 네. 일단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시나리오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네. 요거는 내기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네. 세게 해야죠. 대표님과 내기를 걸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2,500을 먼저 갔다가 네. 넘어갔다가 2,180을 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네. 나올 수 없는 패턴인데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달의 뒷면 구독자분들한테 1,000만 원치 책을 네. 하고 만약에 틀렸다. 네. 그러면 일단 네네 약한 모습? 아니 약한 모습은 아닌데 오늘 사실 우리 이제 청출어람 첫 방송인데 좀 세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는 확률 한 70% 확률은 네. 사실 전고를 돌파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2180을 깨지는 확률이 되려면 네. 뭔가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만 저는 비중 관리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치는 2,50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꼬리 내리는 느낌이 드는. 아닙니다. 네, 갑자기 네. 대표님 너무 세게 나오시니까. 오늘 1회니까 청출 너람이 네. 돼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도를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가 뭐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한 2, 3주 후도 좋지만 단기 흐름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사실 달의 뒷면이라든지 제 개인 방송 S트렌드에서도 방송했던 구간이 네. 이번 달에 일단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자리를 2410, 2413 요 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이 왔을 때는 인버스를 들어가 볼 만하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파동에서는 지금 올라온 파동 에너지가 한 3파 정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온 파동이 보이는데 이번에 눌림 이후에 지난번에 찍었던 이 고점 밑으로 안 내려온다면 네.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상방 레인지는 2450에서 2460포인트 정도까지가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그 그림이 되면 아까 말했던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단 재차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2500대는 돌파할 확률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좀 확률상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네. 예,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제 2300 언저리에다가 지금 딱 했잖아요. 저 자리가 한 2280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 투자 전략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2300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인버스를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러면 2300 초부터는 만약에 2300 초 내려오면 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손절 라인을 2180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다. 네. 다만 다시 재차 이 고점을 돌파할 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도 잠깐 먼저 원래는 저는 방송을 하면 글로벌 증시 먼저 보고 미국 국내 증시 이렇게 하는데 먼저 코스피 지수 언급하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는 현재 지금 보는 구간에서는 올 한 해까지 상방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저항 자리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12,600대 부근입니다. 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가려면 나스닥도 똑같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포인트 자리가 지난번에 찍었던 1800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까지 어떤 파동이 나오더라도 아직 기대값은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12,600대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다. 네. 단 여기를 이탈되면 아래쪽 레인지는 좀 더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증시가 저는 10,000포인트 이탈할 가능성을 네네.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뭐 또 저도 리스펙하는 또 전문가님들 중에서는 네. 7,000, 8,000. 그렇죠. 근데 약간 저는 테크니컬하게 보면 그 자리는 안 나온다거든요. 올해까지는요. 올해면 202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2, 3년 있다 그 시황 백날 얘기해봤자 뭡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10,000포인트를 그래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몇 개월 안에 네. 10,000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9,000포인트, 8,000포인트, 심지어 일단 7,000포인트까지도 논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올해 나스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단의 저항 자리와 네.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보라색 라인으로 했었던 이 자리, 즉 올해 이제 시가 라인을 깨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작년에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또 밀어줄 자리가 룸이 열려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요한 1800대가 이탈했으면 아래쪽 레벨은 정말 많이 내려오면 8800대의 자리 정도까지 열릴 수는 있으나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먼저 위쪽 방향인 12,600대 구간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 이후에 움직임을 좀 더 나스닥은 체크를 해보는 게 그럼 좋을 것 여기서 좀 흔들렸다가 그러니까 짧은 박스를 만들어서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 네, 그렇죠. 그걸 예상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럼 미국 증시도 눌림 매수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고 아까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우리가 여기서 갑툭튀로 $1 환율의 위치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환율 차트도 제가 보는 지표는 이제 BR 밴드라고 해서 네. 우리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셨죠? 밴드 추세가 네, BR 밴드. 일단은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세상은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1084원에서부터 최근 1448원대까지 올라왔었던 길이를 한번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의 비율을 한번 그려보면 네. 중심값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포인트 자리가 한 1266원 정도 맞아요.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이번에 살짝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좀 밀어주는 구간이 네.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하염없이 흘러내릴 것이냐? 네. 사실상 이제 룸으로 따져보면 아래쪽 룸이 1149원이나 1150원대까지가 열려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자리까지는 제가 보는 그림은 만약에 BI 밴드를 한 번도 돌파를 못하면 밴드 저항 맞고 내려오고 하면 열릴 수는 있는 자리인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럼 시장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좋은 시장이 거죠. 네.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중요하게 볼만한 포인트 자리가 일단 618 자리가 한 1223원 정도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반등하면 지수는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네네. 환율이랑 이제 반대로 완전히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 환율의 움직임이 조금 반등을 할 때 지수는 조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 지금 단기 흐름이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있는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여기에서 추세적으로는 하방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상방으로 어느 정도 패턴 가고 나면 훅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느낌 아닌 느낌? 맞습니다. 네, 저도 일단 환율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네. 네. 큰 그림상 내려올 만한 룸을 잠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작도할 때 엄청 섹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우리 이현 트레이더님은 아직까지 그 소리는 못 듣는 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보는 환율의 이번 연도 좀 상방으로 올라왔을 때 좀 저항이 나올 만한 포인트 자리는 노란색 선으로 하나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라인이 한 1297원이니까 한 1300원 초반 잘 올라오면 일단 저항이 한번 강하게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서 좀 반등이 세게 올라온다면 아마 네. 이 부근 정도쯤이면 환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한 번은 저항이니까 조금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저항 구간에서 갔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네. 또 다시 패턴을 만들 거라고 만약에 보세요? 여기까지 환율이 올라가면 네. 일단 여기 구간이 어느 정도 자리냐면은요. 네. 우리가 잠깐 연봉을 한번 대표님 싫어하실 수 있지만 잠깐 한번 봐도 아니, 될까요? 네, 연봉. 아니, 저 청출어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한 트레이더님의 방송입니다. 저는 네. 이제 보좌하는 역할이니까. 네, 연봉을 네. 잠깐 보면 네. 지금 이제 올라오게 됐을 때 1297원이라는 자리를 가면 캔들 모습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아래 꼬리가 달리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요만큼 양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설사 다시 밀리더라도 또 재차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보단 눌리더라도 재차 1297원을 돌파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 1297원대까지 먼저 가는 그림이 나오면 시장은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재차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올해까지 일단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저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가면 네. 주가 지수는 한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지금 네. 보는 그림은 일단 작년도에 고점 구간이 열려는 있지만 제가 올해 일단 코스피 지수의 상단에 저항이 나올 만한 포인트 자리는 246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정도쯤 갔을 때 시장이 다시 좀 눌릴 수는 있지만 재차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올해 시가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깨게 되면 네. 그래서 다시 윗꼬리가 나오고 요만큼 캔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차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점이 어느 정도 잡혔고 시장은 앞으로 좀 밀어줄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하방 쪽에 대한 룸이 좀 더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체크해봐야 될 거는 일단 전년도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근데 이만큼 꼬리가 달리면 확률상 다시 음봉으로 전환될 확률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제가 보고 있는 룸은 1910에서 2460이 올해에선 되게 중요한 룸이다. 요 구간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라인을 우리 초보분들은 반드시 그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연봉이다 보니까 갑자기 2000 이탈하고 1910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1910은 네,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바로는 당장은 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2250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든지 하면 꼬리가 달리니까
하방 에너지가 좀 강하다 정도로 인식하시고 그때는 이제 전저점이 떼게 됐을 때는 음봉으로 좀 밀어줄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지금 당장 이렇게 양봉 왔는데 아직은 위쪽 룸이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너무 질의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2000 이탈은 한 3년, 4년 지나도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올라올 그림을 보시는 아니요, 지금 구간에서 네. 흔들리는데 흔들렸다가 올라갔다가 2460이 될지 70이 될지는 제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 못 네네네. 드리겠지만 갔다가 2180을 테스트는 못해요. 못하고 그냥 2200에서 2300 사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눌림 마무리 이후에 그 다음에 2400 넘어가고 2500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올 따뜻한 여름까지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그럼요. 시간을 그 좀 먹는 전문가들이거든. 좀 먹는 분들. 요즘에 그 신종 용어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포지션 들어가놓고서 점치듯이 기도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 네. 그러니까 전문가.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적인 맞습니다. 테크니컬하게 그런 전문가들은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이한 트레이더님 방송 잘 보시고 저 이 트렌드 방송도 잘 보시고 하면 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받고 코스닥 한번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도 우리 코스피처럼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네. 살짝 고점 돌파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 만약에 코스닥 에너지도 네. 지금 뭐 보는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 자리가 한 745포인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 구간을 돌파하게 됐을 때 보통 파동이 이렇게 길이를 따져보면 네. 한 1대1 비율 정도가 나왔을 때 고점 돌파가 한 760포인트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구간 정도까지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일단 직전 저점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분들은 올해 연봉의 시가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지를 좀 잘 체크하시면 중요하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조금 더 올라와서 밴드 구간을 한 번 더 돌파해주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한 번은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반등 때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다 들고 가시면 안 되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 저점이 깨지는지 아니면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오려고 하는지. 네. 그러면 기대값은 이 고점에 대한 돌파를 충분히 기대했을 때 760 이상까지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간다면 올해 제가 보고 있는 코스닥 에너지의 저항 자리는 노란색으로 또 표시를 했습니다. 그 네. 포인트 자리가 790포인트대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제가 기대하는 거는 660대가 이탈되지 않을 때 한번 최대치로 한번 올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 코스피 증시, 환율 그리고 코스닥 증시까지 보면 흔들림에 잡아라. 요거는 저도 정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5개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원을 오늘 다른 뭐 중소형 종목들은 좀 밀어버리면서 삼성전자로 시장을 바치고 지수는 좀 오늘 양봉의 흐름이 나왔어요. 네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자 차트도 지금 한번 보면 일단 파동이 주봉에너지 파동상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일봉에너지도 큰 파동은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땡겨주고 있어서 다음번 전체적인 에너지가 좀 돌아간다면 눌림 이후에 또 한 번 더 갈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아까 우리가 지수 분석한 거랑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너무 큰 상승을 바라보기보단 지난번에 고점을 찍었던 63,200원 정도를 돌파하는 정도까지는 일단 기대값을 가져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하나 꾸민 게 재밌는 차트를 하나 꾸며놨습니다. 대표님 아마 처음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 51,800원이 이탈하지 않을 때 1차 목표치를 이하는 68,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치는 62,000원. 여기까지는 사실상 다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58,000원 들어왔고 62,000원까지도 다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남은 목표치가 3차와 4차 목표치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 우리 개인분들이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목표치는 3차와 4차 정도까지, 즉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값으로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까 지수 시황 전략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눌림 매수를 봐야겠네요. 그러면 한 59,000원 이하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가 일단 가장 좀 저항이 많이 나올 만한 포인트 자리가 이 구간을 바로 돌파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어렵죠. 보고 네. 그래서 62,000원대 구간이 노란색 자리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저항이 한번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해볼 수 있지만 네.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이 저점을 테스트할 정도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이 눌림 이후에 삼성전자의 기대값은 이 고점을 드디어 돌파하는. 네. 네, 그래서 채널로 그려보면 저점에서부터 이러한 평행 채널 구간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평행 채널을 따라서 전저점을 잘 지지해주면 한 번에 더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 7개 하면 시간이 좀 네.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만 하시고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 네.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종목들 오늘 1회니까 청출어람 1회 제가 만약에 네. 미리 종목 준비해와라 그러면 뻔한 종목 들고 올까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바로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발의 뒷면에서도 전략과 시향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 자리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였냐면 421,000원짜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깨냐 안 깨냐에 따라서 시향관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저는 일단 48만 원 부근 정도 때까지 해서는 한 번은 청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자르신 분들은 네.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건 중수의 영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들어가도 손익비는 굉장히 좋은 진입 자리일 수 있는데 전저점이 깨졌을 때 대응을 못하시면 또 물타기 하시던지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눌림에서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관망을 하자. 그리고 기대값은 뭐냐면 재차 이 구간에 대한 돌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걸로 보면 네. 그냥 62만 9천 원이니까 하루에 한 주씩 또는 일주일에 한 주씩 계속 모으면 결국에는 좀 뭐 50 지금 45만 원 6천 원이잖아요. 45만 6천 원. 네네. 그래도 한 50만 원 초중반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뷰가 지금 저도 보는 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점 매수 잡기가 딱 포인트 잡고 확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라가는 시세를 보면 어저께 더 살 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나 한 주씩 모을 거다. 두 주씩 모을 것이다. 아니면 주 단위로 많은 한 20주씩 모을 거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갖고 좀 50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파동 체크하면서 이제 정리 수순. 네네. 근데 다 털기엔 좀 아까우니까 나머지 정도.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 달의 뒷면에서 제가 방송할 때는 42만 1,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 초보분들은 최대 한 15% 정도까지는 뭐 분할로 잡던 아니면 포지션이 있으셔도 된다. 다만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38만 원대를 기다리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자리 구간에서 15% 정도를 더 들어가서 물타면 38만. 평균 단가가 한 43만 원 정도 네.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한번 정리하고 반등 때는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최저점인 35만 2천 원을 올해 초에 바로 깨기는 이거는 좀 차트상 어려울 것 어렵죠. 같고 네. 결국 한 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락 한 파동이 마무리되고 되돌림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관심 갖는 종목은 역시.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를 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카카오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처물려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46,500원 바닥자리에서는 월급 받고 계신 분들, 급여 생활하시는 분들은 네. 매달 월급 받으면 무조건 카카오 네이버 사라. 어, 계속 그랬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밑에서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말 듣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그래도 좀 유지를 하시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원칙을 갖고 또 저도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나쁜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여름 뜨거운 여름 가는 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저도 네.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추천 긍정적으로 잘했네요. 5만 원 밑에서부터 했죠. 지금 올라왔는데 네. 저는 근데 모든 플랜이 네. 저점 매수, 고점 청산 이거를 추구를 우리가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지나요?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내 깐 만큼 분할 매수하다가 성과가 나오면 내가 만족하냐 아냐의 여부가 또 기술적으로 여기가 단기 고점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비중 줄여줬다가 치고 빠지고 대한민국 증시 사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기술적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카카오는 지금 구간은 좀 진입하기가 조금 부담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랑 그다음에 다리 뒷면에서도 일단 제가 지난번 46,500원이 저점이라면 카카오는 63,000원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63,000원대까지 이번에 잘 올라왔습니다. 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청산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이제 카카오는 이 저점이 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이 얼마였었냐면 저점이 51,4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51,4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카카오는 비중에 최대 30% 넘지 않는 비중 정도까지는 한번 분할로 다시 한번 모아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값은 이제 2차 목표치를 향해서 갑니다. 2차 목표치가 대략 한 7만 원 이상. 7만 원 이상? 네. 7만 원 이상 한 5월 전에는 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를 좀 기대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직전 저점이죠. 그래서 요 포인트 자리가 이탈되게 됐을 때는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46,500원이 깨지냐입니다. 만약에 힘들게 할 거면 올라갔다가 한번 눌려줬다가 여기서 또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다 고민하기엔 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최대 30% 정도까지만 모아보자. 천천히 모아보시고 기대값은 지난번에 65,000원 자리는 찍었으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까지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 트레이더님과 첫 방송 스튜디오 오랜만에 하는 방송 잘 모셨다 생각을 해봅니다. 청출어람 제목 괜찮죠? 너무 감사하고 대표님한테 청출어람 준비하라는 소리 딱 듣고 나서 그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쨌든 대표님 첫 번째 제자인데 좀 많이 못 도와드렸던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처음에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아예 여의도로 이제 짐 싸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방송하다 기술적으로 막 시작 막 하잖아요. 갑자기 유튜브 달에뛰면서 라이브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2주 후에 고점과 저점 해서 뭐 망했냐 아니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요. AS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첫 방송 우리 청출어람 오늘 첫 방송이라서 좀 풍성하게 해서 막 길게 하려다가 아니다 짧고 굵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보 대표의 1호 제자 공식 1호 인증 제자 이한 트레이더님과 청출어람 이한의 흥부 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의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